조정을 합시다.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어떤 지위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출세에 대한 거, 이런 것보다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 나 자신을 나의 존엄성을 내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의 이 존엄성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앞세우는 그런 시민들 각자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 못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우리 사회를 앞으로 못 밀고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예전에 독재 정권이 있고 이럴 때는, 민주주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대중을 억눌렀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시민들 스스로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라고 봐요. 예. 시민들 스스로가 안 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 스스로가 안 나가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 우리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나 나오게 만드는 그 시민들의 생각이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이게 10%밖에 안 나왔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든 가요. 그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나 집권 여당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라도 이 변화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끄떡없잖아요. 결국 이거는 어떤 강압이나 강제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시민들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역사의 지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동도 해야 되지만요, 내 자신이 나의 삶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 실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치를 하던 때보다 이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 활동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자긍심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국민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내가 세운 바람직한 행동 준칙에 입각해서 내 삶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하는 것이 괜히 대통령을 욕하면서 뭐 이상한 댓글 다는 것보다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사진만 몇 장 같이 보죠. 이 사진은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비행기를 타고 입양 나가는 사진이에요. 해외 입양. 이제 임시로 이 아이들을 맡아서 한 달씩 두 달씩 보살폈던 그 엄마들이요. 위탁모들. 이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뭐 뉴욕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기내 사진입니다. 저게 우리 오늘날에도 조금 있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규모로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박정희 각하의 쿠데타를 한 직후에 정부 청사 근처에 나타났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멋있죠? 이게 육사생도 이 최초의 금성 텔레비전, 국산 텔레비전, 이게 이제 포항제철 로고에 처음에 불 붙였을 때
사진이에요. 저는 저 사진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박태준 회장이죠.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훌륭한 외손녀를 그때 모 후보에 대해서 자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 그 젊은 여성이 이분의 외손자입니다. 이게 최초의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현장이고요. 여기는 김세진이라는 반전반핵 양키 고홈 외치면서 1986년도에 목숨을 끊었던 이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더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게 64년도니까요. 이때 이제 18살, 17살이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쯤 됐을 거예요, 나이가. 이분들이 대부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분들 중에서 1번을 안 찍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이때가 49살 때입니다. 삼척, 강원도 동해안에 조그만 마을에 유세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 때인데 제가 여기 어디 앉아 있은 것 같아요. 이거는 햇선과 같이 나타나신 전두환 각하께서 처음 텔레비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모두가 보면서 인상 한번 고약타 그렇게 이분이 구국의 결단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60항쟁 때 이한열군 교문 앞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 단일화 실패를 예고했던 유명한 사진입니다. 조간신문에서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고등학생 군사교육 사진 포스터 교련복 광고입니다. 요즘은 교복 광고 나오죠. 엘리트 학생복 이런 것처럼. 이건 여고생들의 결혼훈련 사진. 설명 필요 없겠죠? 이게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저렇게 나무를 심고 올 6월, 7월처럼 비가 안 올 때는 4, 5월, 6월처럼 비가 별로 안 왔죠. 중부지방에. 제 기억이 납니다. 식목일날 가서 나무 심어놓고 계속 개울에서 바퀴스로 물 기르다가 저기 주던 우리 학교가 담당한 숲이 있었거든요. 새마을운동. 이게 이제 1호 주민등록증 박정희 대통령한테 교부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송아지처럼 귀에 인식표를 달게 된 날입니다. 이건 다 옛날 사진들이고요. 이건 이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저 어머니가 청와대 입구 삼거리에 가서 인도블록에 앉아서 울고 계셨죠. 장례를 치를 무렵에 유공수 여사가 내려오셔가지고 모시고 올라가서 차례접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요새는 청와대에 가도 동사무소 앞에서 노숙하게 만들더라고요.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래도 인정이란 게 있어서 그래도 아들 잃은 어머니가 울고 있으면 영부인이 나가서 지금 영부인이 없어서 그러나? 여기까지. 이제 우리 현대사가 절망의 역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도 무슨 생지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면 꽤 매력적인 공동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절대 기준을 놓고 보면 모자라는 게 많겠지만 인간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또는 어리석은 존재인 인간이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한 것도 꽤 잘한 거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하고 아버지로서 딸을 대하는 건 달라요. 그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이제 신문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학생들 10명이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외치다가 잡혀갔어요. 그럼 기사를 봐요. 그러면 아이고 요즘도 이런 학생들이 있네. 참 정의로운 학생들이네. 용기도 있네.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다 나라의 인재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신문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딸이 거기 있으면 얘 여기 왜 간 거야? 이렇게.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불합리한 존재예요. 아버지로서 딸이나 아들을 대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가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고 막 노숙농성하고 이런 청년들 지가 노동자도 아니면서 그리고 거기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공부 안 하고 거기 와서 노숙하고 있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할 텐데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애들이 가서 그러고 있으면 기특하잖아요. 요즘 애도 저렇게 기특한 젊은들이 많네. 그렇지만 우리 딸이 거기 가서 노숙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가족 총량제를 적용해서 넌 좀 빠지면 안 되겠니? 그런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자기의 혈육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생을 할 때 취하는 태도는 좀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 말씀을 자퇴해라.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원래 이제 옛날에 우리 다 일하면서 싸우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세대도. 다 낮에 일하고 밤에 산업체부설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방송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또 향토예비군. 우리 노래도 불렀어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다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면서 또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기여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또 자기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 가서 또 하고 하다 보면 운 없이 잡혀가지고 구류를 한 이틀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구속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전에는 뭐 즉심에 넘겨가지고 막 구류 29일 이런 거 막 매기고 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48시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하룻밤 재우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인생 경험으로서 괜찮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젊은 분들일수록 이제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걸 세워놓고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현실을 보면 절망을 느끼거든요. 이제 그러면 힘이 빠져서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거는 뭐든지 불완전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불완전한 게 정상이야.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정부와 싸우는데 겁이 나. 혹시 사진 찍혀서 나중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겁이 내면 나는 비겁한 놈인가 봐. 나는 쓸데없는 놈이야. 이런 바보예요. 그게 아니고 겁이 나면서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겁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것도 당연해요. 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거 훌륭한 거거든요. 겁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하면 뭐가 훌륭해요?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아서 나는 어차피 한 1,000억 정도 유산 받아. 취직 안 돼도 그만이야. 나가서 할래. 이것도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취직을 못하면 우리 부모님도 고생을 계속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집도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 이건 참을 수가 없어. 가서 촛불 집회라도 한번 나가야 돼. 이래서 좀 쫄리고 겁이 나면서 뭐 김어준은 쫄지 마 뭐 그러는데 그래도
쫄려. 쫄림에도 불구하고 살짝 나가서 눈치 보면서 그래도 하는 거. 이런 게 귀한 거예요, 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든 완전할 수 없어요. 제가 잘 하는 우스개인데요. 노자나 장자는 돌을 안 폈어요. 공자나 맹자는 돌을 폈어요. 예수님도 돌을 폈어요. 소크라테스도 돌을 폈어요.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돌을 폈어요. 그죠? 노자 장자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별로 없죠. 노자 장자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믿으면 돈 번다. 이거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거 믿으면 대학 간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팔아서 부처님 팔아서 그런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법륜스님 강론에 보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딴집 애들부터 합격시켜 주시고 혹시 자리 남으면 우리 딸도 좀. 이게 부처님의 도예요. 그렇지만 어떤 스님들은 와서 불전함에 돈 많이 집어넣고 백일기도 하는데 막 몇백만 원 내고 이러면 해서 이제 대학 진학시켜준다고 그래. 사기죠. 그러니까 장자에 보면 돈은 깨우치기만 하고 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큰 돌을 펴면 큰 도적이 생기고 작은 돌을 펴면 작은 도적이 생긴다고요. 예수, 마호메트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인간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도를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분들의 도조차 타락할진데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좀 타락하고 좀 모순되고 좀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절망에 빠져야 될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좀 조정을 해서 원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이 천사와 악마의 중간계에 존재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온전하게 좋은 것으로 실은 못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세상이 좀 더 훌륭해지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 아버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면 돼요. 이제 공익제보,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 제보를 한 사람을 배신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질문,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냐? 답은 없어요. 각자가 감당할 문제. 인생은 참 냉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답이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도. 근데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 규범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진짜 옛날에 뭐 민주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옛날에 왕조 시대 이럴 때는 그러다 죽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세게 대들어서 성공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러나 사회 전체가 그런 부패에 젖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규범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큼 일그러져 있는가. 이게 제가 한국 사회가 생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괜찮은 점도 많은 사회지만 되게 못났다. 사회가, 세상이 라고 느끼는 게 우선 이제 세월호 사건을 보면 진짜 다 부패했잖아요. 원인이 부패잖아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부패라는 게 꼭 돈이 오가야 부패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어떤 이익을 장기적으로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배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날 배가 침몰하고 전복되고 사람이 다 죽는 거기까지 다 부패예요. 부패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사후 대처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월호 관련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세월호 사건 여파로
개각을 내각 개편을 하는데 그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장관 후보들이 살아온 이력에서 문제된 것들을 보십시오. 교수가 부동산 투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저도 청문회를 당해본 입장에서 근데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다른 거는 오케이,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다 쳐. 그렇지만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건 확실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아드님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좋아요. 당연히 장군의 아들은 군대를 가야 맞죠. 근데 이게 무슨 주특기도 별로 없는데 군악대에 가 있으면서 악기를 뭘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휴가를 60며칠을 그냥 규정상 있는 최대한으로 찾아 먹었어요. 그럴 때 군인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아니 국방장관 후보자가 무슨 시골에 부동산이 있다.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 있죠. 군인은 나라 지키느라고 전방으로 어디로 다니는 동안 노후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땅 좀 샀을 수 있죠. 요건 좀 먹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을 수행하는데 하자는 아니라고 봐요. 결정적인 하자는. 우리가 무슨 진짜 공자님, 예수님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인이 자기 아들을 군에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때 합참의장이었잖아요. 내가 합참의장이면 별 3개 달고 4개인가? 그러면 아들을 군대를 보냈으면 특별히 군사령관이나 군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걔는 추첨으로 배정해가지고 원칙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지. 무슨 군악대에 가 있으면서 휴가를 60며칠씩 찾아먹어요. 내가 군인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수행하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엄격한 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식경제부 장관인지 뭔지 이런 사람은 또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죠.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농지법 위반해서 밭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별장처럼 쓰니까 잔디밭 깔아가지고 거기서 가든 파티도 하고 했을 수 있죠. 이미 다 들켰는데 들켰으면 청문회 나와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따가 왜 갑자기 고추까지 달린 그거를 갖다가 심어놓고 물 줘놨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천하잖아요. 일국의 장관이 될 사람인데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장관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밀어붙여서 하든가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거기 가서 고추를 심어놓고 그거 말라 죽을까 봐 물 줬는데 그래도 물 준 흔적까지 다 남아있으면 그거는 정말 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품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무너진 사회예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는 거예요. 서로 봐주는 이런 판국에 어떤 사람 하나가 중불나게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하니까 어디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다든가 그러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뭔데 이 자식아 걷다가 제보를 하고 그래. 못 믿을 놈이네. 저놈하고 이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왕따를 시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 부패 문제를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부패했다, 국회의원들이 부패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국회의원 해봤는데요. 장관도 해보고. 국회의원 부패가 민간 부패보다 훨씬 덜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기업들의 부패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대학까지 그렇잖아요. 자기 제자가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부패 아니에요? 부패죠. 그 제자가 왜 그렇게 하게 했겠어요?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자가 우겨서 했다. 거짓말하고 있어. 지도교수를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뭐가 올 거 아니에요. 돈은 아니겠지만 설마 그렇게 한 푼 두 푼 제자 논문 연구비까지 가로채서 사모님한테 결혼 몇십 주년 기념 현금으로 선물하는 분이 설마 제자한테 돈 주겠어요? 돈이 아니고 다른 게 오가요. 예컨대 교수 자리 비었을 때 심사할 때 얘가 옛날에 내가 논문 무슨 저널에 얘가 써가지고 내 이름으로 3개 4개 올려줬는데 앞으로 교수하면 계속 할 수 있잖아.
이래갖고 뽑아준다든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게 다 부패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제일 당면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뭐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서 뭘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누군가가 처음에 좀 괴롭더라도 이걸 깨는 노력들을 곳곳에서 할 때 이것이 좀씩 깨져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 잘하셨어요. 고생은 혼자 감당하셔야 되고. 그게 좀 불공평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면 일정 부분 또 타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래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30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그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굉장히 또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내가 다 단순하게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거하고 일체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음과 더불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최대한 그 어리석음에 젖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리고 조금씩 야금야금 그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그냥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거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거기 붕덩 빠져서 푹 젖어서 잘 살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품이 있는 삶이다.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껴안아야 된다. 그러나 그 일부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어리석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인생을 다 걸고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야금야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리석음과 싸우는 노력, 그걸 바로잡는 노력도 해나가면 이게 얼마만큼 타협하고 얼마만큼 싸우느냐 그런 각자의 몫이라고 봐요. 지금 감당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오버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지금 좀 세게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약간 거두어드리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자기의 내면에서 나로서는 이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사실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결국 내 삶은 누가 남이 내 삶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세운 행동 준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럼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한 걸로 나오는데요. 비둘기처럼 양순하고 뱀처럼 교활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와요. 제가 읽은 신약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아마 21살 무렵에 그걸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 잘 화합하지 못해서 사형을 당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소통에 실패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받은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요.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세상의 어리석음과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뱀처럼 지혜롭거라 그렇게 돼 있어서 필요하거든요. 비둘기처럼 양순하거라 이거는 번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뱀처럼 교활하고 교활할 정도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 말을 하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참고되는 그런 어드바이스도 드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말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뱀 같은 교활함이 지혜로움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고 한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늠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붕괴 사건 현장이고요. 여기는 김세진이라는 반전반액 양키 고홈 외치면서 1986년도에 목숨을 끊었던 이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더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게 64년도니까요. 이때 이제 18살, 17살이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쯤 됐을 거예요, 나이가. 이분들이 대부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분들 중에서 1번을 안 찍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이때가 49살 때입니다. 삼척, 강원도 동해안에 조그만 마을에 유세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 때인데 제가 여기 어디 앉아 있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나 나오게 만드는 그 시민들의 생각이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이게 10%밖에 안 나왔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든 가요. 그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나 집권 여당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라도 이 변화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끄떡없잖아요. 결국 이거는 어떤 강압이나 강제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시민들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역사의 지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동도 해야 되지만요. 내 자신이 나의 삶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 실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는 거. 그 엄마들이요. 위탁모들 이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뉴욕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기내 사진입니다. 저게 우리 오늘날에도 조금 있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규모로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박정희 각하의 쿠데타를 한 직후에 정부 청사 근처에 나타났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멋있죠? 이게 육사생도 이 최초의 금성 텔레비전, 국산 텔레비전, 이게 이제 포항제철 로고에 처음에 불 붙였을 때 사진이에요. 저는 저 사진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박태준 회장이죠.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훌륭한 외손녀를 그때 모 후보에 대해서 자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 그 젊은 여성이 이분의 외손자입니다. 이게 최초의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 와우 아파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치를 하던 때보다 이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 활동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자긍심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국민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내가 세운 바람직한 행동 준칙에 입각해서 내 삶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하는 것이 괜히 대통령을 욕하면서 이상한 댓글 다는 것보다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사진만 몇 장 같이 보죠. 이 사진은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비행기를 타고 입양 나가는 사진이에요. 해외 입양. 이제 임시로 이 아이들을 맡아서 한 달씩 두 달씩 보살폈던 조정을 합시다.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어떤 지위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출세에 대한 거 이런 것보다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 나 자신을 나의 존엄성을 내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의 이 존엄성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앞세우는 그런 시민들 각자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 못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우리 사회를 앞으로 못 밀고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예전에 독재 정권이 있고 이럴 때는, 민주주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대중을 억눌렀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시민들 스스로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라고 봐요. 시민들 스스로가 안 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 스스로가 안 나가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 우리가 삶의 어떤